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서명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을 했는데요. 연초 이 중동 불안에 금융시장이 좀 크게 휘청였던 것에서는 확실히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족들, 친지분들 뵐 텐데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위험선호 현상이 좀 더 우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앞서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PER 그 지표로 보면은 거의 18배 넘어가서 IT 버블 때보다도 더 이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차트는 지금 상당히 이평선들이 정배열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225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이 상승의 기울기가 코스피 못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또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도 시켜줬어요. 또 기존 관세 일부 완화시켜주는 거 얘기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들을 이제 대규모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일단은 서로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휴전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만들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자기 재선에서 성공한 이후에 다시 이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조금 압박하는 형태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약간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들 지적하는 것처럼 1단계 무역 합의의 내용은 사실 심플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관세를 다소 낮춰주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는 요 정도였는데, 정말로 핵심적인 이제 어떤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문제, 또 기술 이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이제 2단계로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단계 무역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게 빨리 시작이 된다, 재선 전이라도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보면 좀 빨라요. 차트의 모양새도 보면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멘텀 좋을 때 일단은 조금 땡겨 놓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보면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한 그 상승세, 또 외국인들도 지난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주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상고하저 전망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좋고 하반기에는 좀 약해질 거라는데 사실 하반기는 모르겠다는 거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기대들인데 그 상반기도 조금 땡겨서 뭐 1분기 내지는 뭐 1, 2월 안에 막 다 이렇게 반영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연초에 이 상반기 강세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땡겨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일단 수출이 10일까지 5.3% 나왔죠. 그래서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줄고 뭐 올해 1월은 또 월말에 설 연휴가 있으니까 뭐 조업일수 때문에 아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오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5%대로 수출 증가율의 감소폭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한 자릿수대 초반 정도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2월부터는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출과 관련된 IT 대형주 또 요즘엔 중소형주까지 조금 이 상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금 더 봐야 될 모멘텀들이 다음 주에 금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설날이 시작이 되죠. 미리 일정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설날이지만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쉬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한영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한한영 이제 결국은 이제 한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했던 부분들이 조금 풀릴 가능성.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대규모로 지금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면세점들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뭐 발디딜 틈이 없다라고 뭐 즐거운 뭐 비명을 지른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화장품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행 관련된 숙박업체들 또 면세품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뭐 게임, 미디어, 엔터 이런 중국의 이 소비주들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모멘텀들이 조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런 쪽의 어떤 반영들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 한번 관심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미 화장품주는 시작이 됐으니까 그 외의 것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권시장 살펴보면 지난주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였는데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상세가 여전히 조금 미국보다는 좀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대규모의 국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 특징적으로는 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게 과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지난번 회의에서는 신인석 의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날 거냐 말 거냐였었어요. 조동철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표를 보내긴 했지만 의사록을 보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 좀 좋아지는 모습들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2명의 위원들이 이제는 조금 자기 주장을 굽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2명이 금리 인하에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금통위의 경기 판단이 이전보다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돌았고요. 그 이전에 이미 KDI의 전망도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도 주간 전망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사실 한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심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도
경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꼬라박듯이 급격하게 침체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몇 개월간은 좀 경기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올 수 있다. 특히 수출 지표 같은 경우 그럴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몇 주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금리는 조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금리가 아주 여기에서 가파르게 상승할 정도의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이미 그 작년에 그 공급 대규모의 국채 공급이 오래 있을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금리 인하까지 진행된 이후에 당분간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미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채권 금리가 뭐 지난번 고점을 뚫고 뭐 하염없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은 좀 뭐 가능성 낮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봤던 금리를 고점으로 또 최근 봤던 금리를 저점으로 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들이 뭐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박스의 상단 부분에 오면 다시 조금 아래쪽으로 향할 거고, 박스의 하단 부분으로 오면 좀 올라갈 거고, 뭐 이제 요런 정도.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방향성보다는 약간 좀 박스권 내에서의 왕복 달리기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그 미국 시장에서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네요. 그 미국이 지금 올해 보니까 트럼프의 그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지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 조달을 여기도 역시 국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만기가 2년, 5년, 뭐 10년, 30년 뭐 이렇게 대체로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만기 국채를 34년 만에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만기죠.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20년 만기 국채까지 찍어내면 조금 미국채 시장에서도 약간 커브의 스티프닝, 즉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뭐 이런 형태를 조금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커브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한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가지고 경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경고 저도 몇 번 들었었는데, 뭐 지금의 커브는 이제 그거하고는 또 반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초의 분위기는 확실히 안전자산 채권보다는 위험자산 주식 쪽에 뭔가 모멘텀이 실리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달러화 인덱스를 보면 그 선진국 통화 대비로는 강하고, 반면에 신흥국 통화 대비로는 약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G10, 그러니까 그 주요 선진국 10개국에 대해서는 달러화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96에서 지금 한 97,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반면에 OITP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덱스를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즉 신흥국 통화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위안 환율도 지금 뭐 7위안 이상에서 놀았던 게 작년도 말까지였는데 지금 6.85위안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좀 해주면서 중국도 좀 성의를 보이는 느낌. 그러면서 이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우리 달러 원 환율도 조금 아래쪽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이렇게 신흥국 통화 대비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전반적인 신흥국 증시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요.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신흥국 통화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대체로 외환시장과 이 주식시장이 같은 형태로 원화가 강하면서 주가도 강한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게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역시 이것도 위험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환율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달러원 환율은 길게 보시면 차트를
어디냐? 예, 1150원이라고 하는 선이 상당히 좀 강한 지지선이에요. 지난번에도 1150원대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중동 쪽 이벤트가 터지면서 지금 올라갔었는데 1150원을 깨고 내려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차례 막혔던 지지선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뚫고 내려갈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질 거냐, 이제 이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자본수지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러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쪽보다는 플러스 더해서 이제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다시 커진다던가 수출이 좀 늘어나서 뭐 미국수지 흑자가 커진다던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일단 방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에서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달러 환율의 방향도 1150원이 강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요 선을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좀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돌아가는 움직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후에 글로벌 긴장감 좀 완화되고 그러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자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주식시장이 좀 강해지고 뭐 환율은 좀 떨어지는 뭐 이러한 흐름들의 모습이 일단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요게 한 연초 한 1분기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겠냐. 사실 2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 2월까지는 일단은 저는 이런 그림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유가가 지금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8불 때까지 낮아졌고요. 뭐 63불 갔던 거에 비하면 뭐 역시 근데 얘도 뭐 크게 보면 박스입니다. 아마 이제 60에서 아마 55불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한때 뭐 75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1000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주도했던 그 리브라 그 출시가 무산이 됐고, 또 중국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지난주에 이제 CES도 있었잖아요. 뭐 AI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최신 어떤 IT 산업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국 이제 화폐가 기존의 이제 법정 화폐에서 뭔가 이게 뭐 가상화폐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만 하면 이렇게 좀 바닥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비트코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코멘트를 많이 드리기는 저도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은데, 하여튼 저는 뭐 금융시장 보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도 주간 전망하면서 틈틈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동향하고 또 향후 시장 흐름들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와 이벤트 마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 날이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영업일수는 4일밖에 없어서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봐야 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이나 이벤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추모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어떨지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21일까지의 수출이 발표되는데, 아까 제가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한 플러스 5점 몇 프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일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고, 10일까지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뭐 살짝 보합권 정도 수준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정도만 나와도 국내 수출이 지금 조금 개선되는 쪽의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봐도 삼성전자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6만원 지금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IT 쪽에서의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월 PPI 생산자 물가도 지금 발표가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보이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뭐 요번 12월 지표에서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 지난주 금통위에서 2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소수 의견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소수 의견 남겼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러한 이제 물가가 그 분들에게는 조금 위협 요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목표제를 선택하고 있어서 2%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2%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주부님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물가는 높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저물가라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플레이션 환경의 지웅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농산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작황에 따라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셨을 때 정상 가격에 있는 품목들에 손이 가시나요? 안 가죠. 저도 기본적으로 정가가 있으면 뭐 20% 세일, 30% 세일해야 사지 이거 정가라고 써있으면 안 삽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싼 물건들만 선호하게 되고 가격을 싸게 해줘야 사지 안 그러면 안 산다는 마음이 심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심리들이 고착화되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력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2명의 금통위원들은 여전히 걱정해서 금리 인하를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뭐 조금씩 마이너스 물가가 플러스권으로 좀 오고 하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국내에서 금리 인하는 단기간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상반기 쉽지 않고 다시 이제 뭐 하반기 정도 가서 경기 사이클 좀 꺾이는 모습 보이고 뭐 미국 대선 앞두고 뭔가 불안감 커져서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던가 아니면 할 예정이던가 해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2명의 금통위원 분들이 4월에 임기가 만료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소수 의견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화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이제 금통위원들이 연임이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뭐 2명의 위원의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기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거다. 물가도 조금 바닥 다지고 올라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일 날 수요일 날에는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GDP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작년 성장률이 2%가 됐냐 안 되긴 한데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성장률 2% 안 될 거예요. 뭐 한 1.9 내지는 반올림에서 한 2% 정도일 건데 왜냐하면 이미 1분기가 1.7, 2분기가 2.0, 3분기 2.0이어서 평균적으로 산술 평균해서 성장률이 작년 평균 2.0 나오려면 4분기가 한 2.3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분기하고 퉁쳐서 2% 평균 되는데 그 정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2% 안 될 건데 뭐 정부는 2%라고 이제 우겼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작년에 1.9면 뭐 이게 큰일 나고 2%면 좋은 거고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적어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날 목요일날은 이제 유럽에서 ECB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 기준금리 예금금리로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리로는 0%인데 뭐 거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날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설날이고 중국은 춘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음 주는 이제 경기지표보다는 이 춘절 휴가철에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얼마만큼 놀러 오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사라던가 뭐 그 여행자 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사무실이 그 시청 근처여서 저도 최근에 요 이렇게 뭐 시청 근처 뭐 북창동 쪽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식사를 자주 하니까 돌아다녀 보면 조금 중국 관광객들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명동까지는 안 나가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체감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특별히 이제 일주일 휴가니까 그때 되면은 뭐 기업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막 몇만 명 대규모로 뭐 그 이렇게 휴가차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작년보다 많이 놀러 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실제화 된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관련 그 종목들을 모멘텀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다음 주 일정하고 이벤트까지도 살펴드렸어요. 자, 여러분, 뭐 해가 바뀌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설날 구정을 좀 쉬어야 이게 뭔가 새해가 된 것 같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그 설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가 이제 올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날 전까지는 계속 새해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과 친지분들 설 연휴 명절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설 명절이니까 주간 전망소도 월요일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날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